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부모 자녀의 대화 방법 중에서 오늘은 효과적인 대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는 말하기와 듣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대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평상시에 사람들은 이성하고 감정하고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기쁜 일에 말할 거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건이 딱 맞닥뜨렸을 때는 이성하고 감정하고 이렇게 균형이 깨질 수가 있죠. 그래서 부정적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마음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그때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마음의 균형이 깨진 사람을 우리는 문제를 소유한 사람이다 또는 대화의 원천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대화의 원천이라 하면은 말할 거리를 가진 사람, 이성과 감정의 균형이 깨진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화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걸 가리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가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이 일로 인해서 누가 힘들고 누가 괴롭고 슬프고 피해를 입었는지 누가 곤란한지 이것들을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가 울고 들어왔을 경우에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를 위로해 줘야 되지요. 위로해 줘야 되고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술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 기술이 바로 마음을 헤아려주고 마음을 읽어주는 경청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에는 반드시 그 원천이 있기 마련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자녀가 뭔가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섭섭한 마음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섭섭한 마음을 말할 거리, 대화의 원천이라고 하고 대화의 원천에 의해서 오늘 아이가 나 오늘 수학 시간에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이 아이의 의사 표현을 부모 나름대로 해석한 행동, 그래서 느낌, 추측, 생각, 말 나름 해석을 해서 그것을 돌려주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시 뭔가 아이가 섭섭하다 이런 거를 갖고,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섭섭하다라는 게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원천이. 그럴 때 말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나 오늘 수학 시간에 쌤한테 야단 맞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해석을 하면서 추측을 하기를, 제가 지금 서운한가 보구나. 야단 맞았으니까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되돌려주는 말이 엄마의 반응이 뭐라 그래요? 저런 서운했겠구나. 친구들 앞에서 창피했겠구나. 라는 말들을 되돌려주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대화의 과정이 딱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연속적일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근데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엄마들이 모든 문제가 다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는 엄마도 있고 또 모든 문제를 다 자녀 문제로 받아들이는 부모도 있고 어떤 문제가 와도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맞닥뜨렸을 때 이 일로 인해서 누가 괴롭냔 말이야. 누가 힘드냔 말이야. 그래서 자녀가 힘들고 괴로워하면은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고 부모가 힘들고 괴로우면 부모인 엄마인 내 마음을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둘 다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경우에 따라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니만 열받냐? 나도 열받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둘 다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느 한쪽도 패배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대화의 원천이라는 게 말할 거리잖아요. 한마디로 불편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대화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는가 한번 가려봅니다. 미용실에 다녀온 정아가 에이, 머리가 이게 뭐야? 너무 짧게 잘렸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 문제일까요? 네, 대화의 원천을 가진 사람은 정아가 되죠. 중학교 3학년인 찬호가 수학 문제를 풀다 말고 이렇게 어려운 수학을 왜 풀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아이, 뭐 수학 못 푼다고 인생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야. 뭐 이래가면서. 그런데 아무튼 지금 찬호가 어떤 상태예요? 수학 문제가 안 풀려서 답답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누구 문제? 예, 너무 쉬웠나요? 예, 찬호 문제죠. 예, 그래서 찬호의 문제, 그러니까 대화의 원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화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찬호 문제면 우리는 찬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시험 망치게 될까 봐 걱정한다. 그러면 누구 문제예요? 예, 아이 문제죠. 시험 문제. 걱정하는 네 보니까 내가 또 걱정이다. 일단은 우리 문제의 소유부터 가려보면 이거는 누구 문제? 예, 아이 문제죠. 예. 운전 중에 자녀들이 차 안에서 큰 소리로 말하고 장난을 친다? 누구 문제일까요? 예, 부모가 운전에 집중하기 힘이 들죠. 이거는 내 문제, 부모인 내 문제가 되죠. 밤늦게 체육복 다 들고 와가지고 엄마 이거 내일 입어야 되니까 빨아주세요. 자, 그러면 엄마 어떻게 돼요? 지금 빨아주세요. 이럴 때 누구 문제? 엄마 문제. 우리 걱정되죠? 안 마를까 봐 걱정되고 늦게 빨아달라고 하니까 또 뭐가 돼요?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대화의 과정에서 정리를 하면 첫째, 대화의 원천을 상대가 가지고 있을 때는 상대방의 의사를 들어줄 것이고, 내가 대화의 원천을 부모인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는 나를 표현할 것이고, 부모와 자녀가 둘 다 문제가 있을 때는 두 사람 간의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해결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먼저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자녀를 들어볼 겁니다. 듣는 기술을 사용할 건데요. 저는 듣는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보통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내 말을 하기 위해 들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들어요? 그래요. 내 기준에서 내 말을 하려고 들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패러다임을 한번 전환해 보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든 상대방,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의 패러다임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듣겠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듣기를 할 때 무시해서 상대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듣는 척하면서 사실은 안 듣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또는 집중적으로 내가 호감이 가는 어떤 거에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탁 캐고 있으면서 들을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거는 공감적 경청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랑 같이 느끼고 네 마음 같이 내가 느껴보고 너를 이해하려고 들어보겠다라는, 우리가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잖아요. 내 말은 적게 하면서 정말 상대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보겠다라는 것이 오늘 듣기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 번지르하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말 좀 어눌해도 괜찮아요. 정말 내가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애쓰고 있어. 이 마음이 전달이 되면 정말 일단은 눈 녹듯이 이게 얼었던 가슴이 있다면 정말 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오늘 듣는 기술을 먼저 해주는 게,
내 이야기가 자녀에게 먹히려면 자녀가 뭔가 불편해서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자녀를 진정시키고 먼저 가라앉히는 역할이 들어주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대방의 의사를 들을 때 3가지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침묵의 대화입니다. 난 이 침묵의 대화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선생님 뭐니 해도 침묵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건 내가 아는 기술인데, 이건 모르는 기술 아닌데, 일상에서는 이 침묵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수많은 대화 방법을 하면서 이게 제일 어려운 첫 단추가 이 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침묵의 대화, 대화의 열쇠를 사용하는 대화, 깊이 듣는 대화, 그리고 도와주려는 마음가짐은 언제나 좀 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면만을 접근하려지 말고 내가 그 태도 부분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해서 도와주려는 마음가짐을 하나 더 넣어봤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4가지 기준으로 뭐를 말합니까?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근데 여기 들을 청자를 제가 하나 적어봤어요. 임금님처럼 큰 귀로 어떻게 해요? 눈이 10개나 되면 얼마나 세상이 잘 보이겠어요. 그만큼 정말 어떤 편견 없이 고루고루 정말 진지하게 보는 눈, 그리고 일심, 마음을 정말 원마인드라 그러죠. 내가 진짜 그 사람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실어서 할 때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들을 청자를 파자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나는 너랑 함께 하고 싶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들어보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 안경을 먼저 끼워버리면 내가 파란색 안경이면 다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이면 빨갛게 보이니까 내가 어떤 편견이나 판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면서 내 안경을 좀 벗고 정말 상대의 마음을 함께하고 헤아려 주려는 그 마음가짐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침묵의 대화라 그러는데 우리 대화의 기술 중에 침묵의 대화. 근데 우리 보통 침묵의 대화 하면은 일단은 뭐부터 닫아져요? 입을 닫죠. 그런데 입을 닫긴 하는데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청이어야 합니다. 입 닫았고 이거 다른 데 쳐다보고 이건 아니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있음을 표시하는 경청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만의 침묵은 아닙니다. 그래 듣고는 있는데 중간에 약간은 고개도 끄덕거려주고 이런 말도 살짝 넣어주고, 그죠? 허밍이라고 그러죠? 넣어주고, 눈빛도 맞춰주고, 진지하게 듣고 있음을 지금 여러분처럼 나타내주는 그런 의사표시가 침묵의 대화죠. 그리고 말만 잘 들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일단은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 그것을 포함하는 것들을 침묵의 대화라고 합니다. 편안한, 그래서 이 수동적 경청이라 그러는데 이 침묵의 대화가 일단 자세가 어떻게 해요? 편안해야 돼요. 상대하고 우리 아이하고 편안한 자세로 눈을 맞춰줘야 되죠. 우리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동사무소 같은데 요즘은 근데 참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말씀하세요 하면서 나 쳐다보지도 않고 신문이나 서류 보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왠지 존중받는다는 느낌 안 들 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침묵에 대한 첫째, 눈 맞춰주고, 그죠? 편안한 자세로 진지한 태도로 고개도 어떻게 해요? 끄덕여주고, 침묵하면서 끝까지 듣는 것으로서 작정하고 들어주는 기술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비언어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은 7%고 그 나머지가 온몸으로 말을 한다 그랬죠.
있죠. 그래서 비언어적인 게 굉장히 큽니다. 집중하고 눈 맞추고 고개 끄덕여주고 손 맞춰주고 이런 대화들을 침묵의 대화라고 하는데, 사실 그 초상집이라 그러나요? 예, 어떤 많은 말보다 어떤 말, 물론 예, 각별하게 말을 해야 될 사이도 있지만 또 그 어떤 말보다 그냥 이렇게 서로 투닥거리고 그냥 손잡고 이럴 때 더 많은 말을 할 때가 있죠.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하고 대화할 때 침묵의 대화까지는 좋은데, 자녀가 그런데 엄마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는데 침묵해야 하느니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정하고 들어주긴 하는데 상대방이 뭘 물을 때는 그때는 좀 대화에 또 물꼬를 터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침묵의 대화를 썼을 경우는 자녀를 비평하는 말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기 이야기를 정말로 수용해 주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들을 때 두 번째 기술로서 대화의 열쇠를 사용하는 대화입니다. 아마 이것도 대화의 방법이라고 해서 엄청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다 아는 거네 하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침묵의 대화, 대화의 열쇠를 사용하는 대화. 그쯤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죠? 네, 그래요. 이 대화라는 게 정말 상대하고 함께 하려는 마음가짐, 이 태도를 가지고 일단 우리가 대화의 열쇠라는 건 뭐냐면 말을 계속 잘할 수 있게,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판소리의 추임새 같은 거예요. 얼쑤하고 때로 맞장구도 쳐주고,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궁금해. 우리 이런 이야기, 상대가 이야기할 때 뭔가 맞장구도 쳐주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을 표시해주면 내가 이야기할 때 한결 부드럽고 편안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게 되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답답해라, 답답해, 말 좀 해. 아니 시원하게 빨리 말을 해. 아니 왜 이야기를 하다 그렇게 머뭇거려? 너 뭐 잘못한 거지? 너 왜 그렇게 말을 못했니? 도대체 왜 그래? 그러면 어떠세요? 말하다가도 말하기 싫어져요. 예. 근데 그렇구나. 어머. 근데 요즘 애들 뭐 잘해요? 진짜? 정말? 그래? 몇 마디만 해도 다 통하잖아요. 애들 버전으로. 그렇구나. 그래? 그래서. 그죠? 근데 이 대화 방법 배워서 너무 신파적으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니. 아이들 버전으로 눈높이에 맞게, 진짜? 정말? 그래? 아이가 이거는 뭐예요? 정말 대화의 열쇠를, 그러니까 마음의 물꼬를 떠주는 거죠. 상대가 이야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야기 듣고 싶어, 더 듣고 싶어, 한 번 더 들어보자, 그래? 하면서 그런데 이 대화의 열쇠를 사용하는 대화 역시 무비판적인 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 충고 등의 말은 피해야 합니다. 일단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상대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언젠가 제가 TV에선가요? 코미디 프로 비슷해요. 근데 너무 재밌게 본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여자애가 애인인가 봐요. 오빠 나 회사에서 이러고 했어요 하고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니까 너 사회생활이라는 건 이러고 하고 또 오빠 이러고 하니까 또 아주 그냥 훌륭한 충고를 계속 좀 적절한 충고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뒤에 애가 있다가 우리 헤어지자. 그런데 원숭인가요? 이렇게 꼬리 달랑달랑하고 온 남자가 아무것도 오빠 내가 이러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러고 그러니까 그냥 쓴 기술이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굳이 어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네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우면 나한테 이런 하소연을 하겠니 해서
진심으로 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쓴 기술이 하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역시 오빠는 내 맘 알아줘 이러더라고요. 그게 기술이 필요했나요? 네, 큰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알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옮겨와서 정말 내가 이런 부분들을 상대를 헤아리려고 들어주는지 이런 기술들을 오늘 체크해보는 어떤 그런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네. 부모가 자녀하고 부모하고 대화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뜸을 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자녀의 성격이 내향적이거나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도 사실은 이게 참 다릅니다. 부모는 조금 급하고 아이는 약간 더 느리고 내향적일 때 우리는 보통 말해 하고 또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강압적이 되는데 그러면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기가 질려서 자녀 겁난다 그러죠. 질려서 더 입을 다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화의 열쇠라는 건 결국 자녀가 마음의 문을 열고 따고 들어와서 정말 함께 부모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마련해 주는 거 그런 게 바로 대화의 열쇠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무비판적이어야 한다. 질문, 충고 등은 피해라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깊이 듣는 대화일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기술이 깊이 듣는 대화인데 똑같은 대화의 원천이 섭섭하다, 의사표현을 할 때 나 오늘 수학 시간에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해석을 하고 부모가 서운한가 보다 해서 저런 서운했구나 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 대화에서 진이하고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이번에는 또 어머니가 한번 되어 보실래요? 네. 엄마 나 오늘 수학 시간에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예. 근데 여러분이 참 정말 좋습니다. 저런 기분 나빴겠네. 근데 만약에 저런 기분 나빴겠네. 대화로는 되는데 안 돼. 정말 표정까지도 함께 저런 기분 나빴겠네. 그죠? 예. 수업 시간에 짜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짜가고 꼭 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할 너지 그럴 너가 아니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짜가고 꼭 할 이야기가 있었나 보구나. 아니에요. 사실 엄마 꼭 할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오늘 또 선생님이 다 아는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매일매일 2자리 덧셈을요. 어제도 했는데 그런데요. 엄마 나만 떠든 건 아니거든요. 철호도 짜가고 이야기하고 석호도 장난했는데 뭔가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왜 나만 야단쳤을까요? 그런가? 맞아요. 나만 미워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내일은 또 같은 것을 하더라도 열심히 할래요. 이게 지금 깊이 들어줌으로 해서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줌으로 해서 지금 문제를 누가 해결해 가고 있어요? 부모가 어떤 문제 해결을 제시해 준 게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의 원천이라 하면은 이렇게 주고받고의 여러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대화의 원천은 누구예요? 진이죠. 야단 맞고 왔으니까 진이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해결책을 찾아준 게 아니라 서운했겠구나, 불편했겠구나 하고 추측해 줬잖아요. 아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기분 나빴겠네, 지루했겠네, 억울했구나 하고 마음을 정말 어떤 것인지는 우리 딱 맞출 수는 없어요. 추측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 읽기 기술은 문제 해결의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감정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합리적 사고를 그렇게 되면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감정의 물꼬를 빼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 능력을 스스로가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또한 먼저 들어주는 기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아이를 좀 어떻게 꼬셔서 이 문제를 좀 다 해결을 해볼까? 네, 그거보다는 먼저 들어주셨으면 해요. 먼저 들어주고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면 자녀가 자녀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해갑니다. 네, 그래서 자녀가 문제를 가졌을 때 급하게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들기보다는 자녀의 마음을 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자녀가 스스로 자존감도 좀 정말 우리 엄마가 내 이야기는 너무 잘 들어줘 할 때 자존감도 높이게 되고 생각하는 힘도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깊이 듣는 대화, 이걸 바로 아까 대화의 열쇠를 사용하는 대화와 침묵의 대화는 소극적 경청입니다. 똑같은 경청이지만 그런데 깊이 듣는 대화라는 건 적극적 경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정말 이 깊은 이 마음속에 억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이거를 꺼내서 주는 것. 네가 이런 마음이란 말이지 하고 알아주는 건데 이때는 아까도 편안하게 정말 경청이 필요하지만 특히 주의해야 될 게 깊이 들어줄 때는 상대방의 억양, 어조, 목소리, 신체 언어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뭘 원할까? 뭐가 충족이 덜 돼서 그럴까? 해서 욕구를 추측해서 말하고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깊이 듣는 대화라는 건 결국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을 정말 꺼내줘서 내가 깊이 헤아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너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억울했고 그 정도로 힘들었고 그 정도로 슬펐고 그랬구나. 네가 그렇단 말이지 하는 거를 읽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깊이 듣는 대화는 결국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대화입니다. 말이 생각이 안 나면은 여러분들 공연히 방해되는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어떨 때 보면 생각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전혀 안 나면 침묵의 대화 또는 대화 열쇠를 사용하는 대화, 그 다음에 그렇구나. 아까 하듯이 뭐만 잘해줘도 그래. 그래요. 제가 그것만 잘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딱 잘 안 되더라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저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만 돼도 감정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듣는 대화는 방법 중에 제가 꼭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듣는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말이 아까 생각 안 날 때가 있다 그랬죠. 말이 생각이 전혀 안 나면 앵무새처럼이라도 따라라도 해주세요. 아까 엄마 나 하나도 안 떠들었는데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러면 앵무새처럼이라면 하나도 안 떠들었는데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그런데 깊이 듣는 대화라고 할 때 그건 좋은 대화는 아닙니다. 하나도 안 떠들은 내 아이 마음은 어때요? 억울하고 슬프고 창피하고 그럴 때 깊이 들어줘서 엄마가 되돌려 주려면 누구야? 하나도 안 떠들었는데 선생님한테 혼나서 억울했겠다. 하나도 안 떠들었는데 선생님한테 혼나서 친구들 앞에서 창피했겠다. 너 정말 속상했겠다. 이거를 읽어주는 게 깊이 듣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이해하려는 말만 하나도 안 떠들었는데 선생님한테 혼나서 억울했겠다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93%는 온몸으로 너 정말 어떡하니 이 심정. 하나도 안 떠들었는데 선생님한테 혼나서
혼났다고, 혼났어. 그대로를 말해줄 수 있겠죠. 예, 선생님이 앵무새 같은 대화 하랬는데요가 아니라 좋은 대화는 아니지만, 야, 너네 선생님이 그럴 리가 있니? 예? 너네 선생님이, 하나도 진짜 안 떠들었어? 안 떠들었는데 선생님이 혼낼 리가 있니? 이거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죠. 예,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는 자세. 그런데 내 머리는 하얘. 예, 무슨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침묵하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그렇냐고 이 표정만 해도 되고, 이렇게라도 해봐야지. 어떻게? 앵무새라도 하나도. 이제 어떤 아이는 따라서 아니 엄마 뭐 들었어? 그랬다고 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 그쵸? 예. 그래서 사실 깊이 듣는 대화는 앵무새와 같이 반복하는 것이기는 한데 말 자체를 반복하기보다는 내용을 요약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 속에 의미를 찾아주는 거죠. 그 말을 하는 아이의 깊은 의미, 답답하고 억울할 수도 있고 창피할 수도 있는 그 의미를 찾아주는 대화를 깊이 듣는 대화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듣는 데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뜻대로, 부모 뜻대로 지도하거나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수하고 또 어머니가 돼서 한번 해볼게요. 엄마 큰일 났어. 영어 수학 점수가 엉망이야. 네, 그래서 걱정되구나 했는데 목소리는 어떻다? 냉담한 목소리. 물론 걱정이지. 네, 역시 냉담한 목소리. 네. 그래봐야 대학 못 가는 거지 뭐. 결국 어머니 의도를 전달하고 말하지요. 네. 사실은 엄마 큰일 났어. 영어 수학 점수가 엉망이야 라고 할 때는 내가 진짜 공부를 진짜 걱정이 되는 아이잖아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지 않은 아이면 걱정이 돼서 엉망이야 라고 부모한테 이야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 반응이 말로는 됐어요. 걱정되는구나 하는데 냉담하단 말이에요. 말로만 된 거예요. 예. 뭐 그래봐야 대학을 못 가는 거지 뭐 했더니 그럼 너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지 하고 어머니 의도를 전달하고 말았어요. 그럼 공부 더 열심히 하란 말이야? 그러면서 자녀는 부모의 의사를 금방 알아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를 부모의 해결책,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결국 그 소리 하려고 엄마 공부 말이야. 이제 공부 지긋지긋해. 꼭 대학 가야 되나 뭐? 이제 뭐를 어긋장을 지기는 거죠. 왜? 엄마가 나를 진짜 공감해주고 헤아려주는 게 아니라 말로는 됐어요. 걱정이 되는구나 했지만은 그냥 별로 진짜 걱정스러워하는 엄마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국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최선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이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왔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내 마음에 다 들어서 남편이나 아이가 다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내 아이가 말하는 최선, 우리 남편이 말하는 최선을 좀 인정해 주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의 무엇이겠다? 최선이겠다. 누군들 자기 인생 망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 뿐이지 내 마음에 조금 충족이 덜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렇지만 자신으로서는 최선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근데 그 최선을 인정하고 나니까 내가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바라봐 주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정말 이 부모 같은 경우는 대화의 방법은 됐어요. 글로 썼을 때 방법은 됐지만 내가 우리 자녀를 바퀴를 쥐고 뜻대로 통제하거나 조정하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금방 알아차리고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화의 문을 열어주고 다시 닫지 말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이 민수 어머니, 민수가 한번 되어봅니다. 제가 어머니입니다. 예. 오늘 언짢은 일이 있었나 보다. 저런, 그래서 기분이 상했나 보구나. 기분 상했다고 친구를 때려주면 안 되지. 자, 민수야, 친구와 싸우는 것은 결코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야. 그러지 말고 철수한테 가서 싸우지 말고 잘 놀자고 말해봐. 예. 자, 이게 뭐가 잘못됐고, 잘된 것 같죠? 예,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언짢은 일이 있었나 보구나 하고 철수를 마음을 탁 헤아려줬어요. 그것까진 잘 됐죠? 예. 밀었으니까, 밀었어 할 때, 아우, 그래, 기분이 그래서 상했구나까지도 너무 잘 됐는데, 딱 뭐에 걸리기 시작했어, 이 도덕적인 엄마가. 그 자식 한 대 때려주고 싶어. 더 이야기를 들어줘야죠. 근데 뭐부터 나가버렸어? 섣불리 평가부터.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정말 이게 충분히 민수가 정말 이야기를 충분히 부모한테 하고 그 정리를 해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 아군이 되어버렸어요. 민수 엄마가 아니라 철수 엄마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누구야, 민수야, 어떤 경우든 폭력은 엄마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라는 거는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할 때와 가르칠 때 구분했잖아요. 지금 민수는 어떤 상태예요? 철수한테 한 대 맞아서 철수가 밀어서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들어온 때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되고 하는 평가부터 했기 때문에 내가 바보야? 하고 나가는 거죠. 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고 그 다음에 누구야? 그렇게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폭력을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편안할 때 이야기해 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가치관이 들어오는데 내 아군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자녀라면은 누구 엄마면 좋겠어요? 진짜 내 엄마. 근데 수시로 우리는 친구 엄마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앵무새처럼 말을 되받기만 하지 말자. 아까 우리 이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민입니다. 엄마는 왜 맨날 수민이만 예뻐하고 나만 미워해? 자, 여러분이 한번 대보세요. 그래. 자, 똑같은 재민입니다. 엄마는 왜 맨날 수민이만 예뻐하고 나는 미워해? 엄마가 수민이만 예뻐해서 엄마에게 안 좋으니까. 예. 그때는 그래. 자, 똑같은 그래인데 앞에 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앞에는 맨날 엄마는 수민이만 예쁘고 나만 미워해 했는데 똑같은 말로 엄마는 맨날 수민이만 예뻐하고 너만 미워한다고. 그때 그래 그 말 했잖아 이 뜻이죠. 근데 뒤에는 엄마에게 수민이만 예뻐해서 엄마한테 많이 너가 섭섭했구나 하고 애 마음을 헤아려 주니까 뭔가 그래 그 말이라니까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앵무새처럼 말을 되받기만 하지 말고 그 말 속에 의미를 정말 되찾아주는 것이 더 좋은 대화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감이 무슨 감? 공감. 공감적 이해를 하면서 듣도록 하자. 아빠, 나 바다에 들어가기가 싫어. 파도가 무서워요. 자. 아빠, 난 무서워 죽겠어. 제발 더 들어가지 말아요. 자, 똑같은 아버지인데 파도가 무서워서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구나 할 때 딸이 네, 아빠.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파도가 무서워서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지 물이 너무 깊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적 이해를 하면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의 어떤 이야기들을 기쁜 소식처럼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처럼 경청해 주는 시기가 되도록이면 사춘기가 되기 전이면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우리 아이 이야기 좋은 상황일 때는 이웃집 아줌마도 잘 들어줘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은. 그러나 좋지 않은 상황일 때 우리 아이가 정말 뭔가 불편하고 걸리고 억울하고 그런 사연을 호소할 때 우리가 우리 아이 안 좋은 이야기일수록 더 우리 자녀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침묵의 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나서지 말라는 뜻의 침묵입니다. 작정하고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중간에 자르거나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마저 들었으면 좋겠고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떻게 해요? 아,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하면서 대화의 기술에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상대의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또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녀의 심정을 좀 많이 헤아려 주었으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 특히 우리 자녀의 이야기를 잘 부모가 헤아려 준다고 느낄 때 우리 자녀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뭔가 내 이야기, 내 비밀이나 내 아픈 이야기를 상대한테 다 하고 났을 때 우리 흔히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죠. 뭔가 훅 하고 내려놓는, 뭔가 좀 이런 분노의 감정이라든지 이게 좀 걸러지고 내려지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신한테 떠오르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을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있을 수 있구나. 나만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 이야기를 잘 경청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아지게 되겠죠. 돈독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 이야기를 잘 들어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사실은 우리가 이 대화 방법이 해결책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생각이나 아이디어에 보다 귀를 기울이도록 해주는 결과가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